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오늘 있었던 재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재명 대표 재판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무척 아쉬웠는데요. 오늘은 재판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번 재판 소식은 우리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전해드리고 있죠. 자, 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진짜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재판이 좀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법원이 요즘 휴정기를 이제 끝내고 이제 재판이 이제 재개가 된 겁니다. 그죠? 원래 헌법재판 이제 윤석열 준비기일도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경쟁률이 뭐 몇천 대 1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판정이라고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기껏해야 한 100명이 그 최대치예요. 예. 그런데 그 신청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법정에서 그 이제 재판 준비기일을 하기 때문에 그 더 숫자가 적었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준비기일 같은 경우는 중계가 좀 되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나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송영길 대표 재판이 있었죠. 예, 오늘은 이제 송영길 대표 1심 선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501호 법정에서는 가득 차서 못 들어갔고 그 TV로 틀어주는 그 임의로 방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왔어요. 오늘 수원지법이죠. 오늘은 중앙지법입니다. 중앙지법인가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방청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원래 법정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예. 별도의 중개법정을 열어줬군요. 예, 맞습니다. 이 중개법정 안에도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갔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뜻인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송영길 대표한테 유죄 선고가 나왔죠. 예,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 그래도 저는 오늘 재판을 보면서 조금의 그래도 희망은 본 것 같습니다. 조금의 희망, 뭐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2년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추후에 2심 대법 가가지고는 유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지를 조금 남겨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무죄가 들었어요. 나올 수도 있겠더라. 예, 그냥 이거는 뭐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유죄 판단이 든 것이 이 먹사형 관련된 이슈거든요. 네. 이 먹사형은 사실 이제 싱크탱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싱크탱크가 뭐 송영길 대표만 이 싱크탱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국민의힘 나경원도 있고 뭐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도 예전에 싱크탱크가 그렇죠. 있었죠. 지방자치연구회. 그렇죠. 사실 싱크탱크라는 게 정치인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유별나게 이 송영길 대표만 유죄를 때린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를 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유죄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한번 올라가서 다퉈봐라 이런 의미로 좀 유죄를 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여기서는 유죄 판단을 내리지만 예, 이번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니 상급심에서 다투어보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향후 재판에서 성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서 시작은 돈봉투 사건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선 돈봉투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 사건의 시작이자 핵심이 돈봉투인데 핵심이 무죄가 나왔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판사님도 이 그 재판에서 핵심은 돈봉투 사건 그리고 이정근의 녹취록인데 이거에 대해서 무죄를 때렸습니다. 야. 이정근의 녹취록에 대해 가지고 그 위수증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그렇죠. 위수증.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썸네일 이렇게 잡아봤어요. 내부는 전부 무죄, 먼지털이만 유죄, 돈봉투가 무죄, 별건의 별건이 유죄. 야,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이 이번 사건의 시작이자 핵심인데 이게 무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맨 처음에 이정근의 개인 비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돈봉투 사건이 터졌고 이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목사형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앞단에 있는 두 개는 무죄가 나오고 마지막 목사형이 유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식이에요. 뭐 하나 얻어 걸려라 하는 식으로 온갖 것들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티르식으로 한 다음에 그중 한 가지가 유죄가 나오게끔 한다. 이번에도 역시 통했네요. 그런 방법이. 예, 그런 방법이 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무죄가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뭘로 때문에 무죄가 나왔나요? 우선 이 무죄가 나온 이유는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송영길이 직접 관여한 그런 증거가 나온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이상민, 강래구, 이정근 이 사람들이 자금 조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송영길한테 직접적인 보고라든지 승인을 받은 그런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무죄를 주신 거죠. 첫 번째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정근 녹취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 위수증에 대해서 전부 다 송영길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인정됐습니다. 일단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송영길 대표가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고 보면은 사실 송영길 대표가 돈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래 만류하는 그런 대목이 등장하지 돈을 뿌리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맞습니다. 심지어 이정근 녹취록에도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리고 이번 사건 시작된 이유가 이정근 녹취록인데 이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 수집 증거, 보통 우리가 위수증 얘기하는데 위수증으로 인정이 돼서 증거 능력을 모두 상실했다. 네, 맞습니다. 거의 결정적이네요. 이게 상당히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늘 선고의 거의 주된 내용은 이 위수증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전자정보를 선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압수 범위를 특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게 해야 되고 심지어 이 제출 범위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잡더라도 이 복합 물류라든지 CJ에 관련된 사건만 봐야 되고 좁게는 이정근의 알선수재 관련된 내용만 봐야 되는 것이지 나머지 그 제출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증거로 수집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 네. 정확하게 보셨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선배님이 그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거를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야 그래도 올바르게 이렇게 잘 판단을 하시는구나. 이게 위법 수집 증거가 제가 사실 이번 학기 박사과정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아직 내가 이번 학기 논문을 아직 못 썼는데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막판에 이 자료가 나와가지고 전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나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겁니다. 이게 전자 저장 매체,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를 아무리 이미 제출 형태로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전부를 다 탈탈탈 털어버리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건과 관련된 것만 뽑아내야지 수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걸 그냐면 이제 그 연관 증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연관 증거와 무관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연관이 되어 있는 증거만 찾아내야지 무관 증거까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면 안 된다. 이미 제출의 범위는 무관 증거까지 아니다. 그러니까 무관 증거인 경우에는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정근 씨가 그 사업가 박모 씨한테 돈을 받은 이 부분으로 한정이 됐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강래구 씨까지 가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인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강래구로부터 다시 송영길로 넘어오는 걸 막은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제 사실은 강래구 씨는 보니까 중간에 이 저항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에서 멈췄더라고요. 네. 그 이정근 씨 같은 경우는 타협이 아니라 사실상 뭐 투항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번 판단은 이게 최근에 이게 디지털 증거법과 관련한 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뭐 좋은 판결이 나오긴 했네요. 근데 네. 좀 아쉽긴 하네요. 좀. 약간 아쉽기는 하죠. 그리고 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정근이 이미 제출을 하잖아요. 이미 제출이라는 건 자기가 본인이 선뜻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에 수십만 개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수십만 개의 내용이 있는 건데 그럼 본인이 그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나도 본인도. 모르지. 나도 몰라. 아니 나도 내 본인 내용이 모르는데 어. 어떻게 이무 제출을 하면서 모든 내용을 다 다 증거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줘.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 녹취록 때문에 본인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처벌 안 받아도 되는 사건이었잖아요. 이정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본인이 제출해서 돈봉투 사건이 터진 건데 누가 그런 것까지 자기가 불리한 증거를 다 허락해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판사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핸드폰을 제출한 거는 바로 이 사업가 박모 씨 그 사람과 관련된 증거를 허용한 거지. 강내구와 관련된 증거나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증거까지 내가 허용한 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근데 싹 털어가지고 새로운 사건을 시작해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이제 판사가 판단을 내린 거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에는 나도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허용할 수 있는 범위, 허용했다, 이미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인정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판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못을 제대로 박아준 거네요. 혹시 이 휴대폰을 털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검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다. 전부 다요? 다. 검색 기록이라든 어떤 영상을 봤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광고까지 다 나와요. 야, 진짜 자기 인생을 다 내 털리는 인생이 거예요. 다 나와요. 나도 모르는 내 인생. 아, 그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연찮은 기회에 그내 핸드폰에 뭐가 들었나 해서 임시 파일, 템포러리 파일을 열어본 적이 있는데 5만 개 다 있는 거야. 5만 개. 아, 진짜 더 놀랬던 거는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은 예. 내가 원해서 보는 것도 있고 그냥 남이 보내줘서 그냥 쑥 지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다 남아있어. 그마저도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잘못 눌러가지고 보기라도 봤다. 그럼 그것도 임시 파일에 다 남아있는 거야.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그러니까 나는 쓱 보고 지나간 거는 그게 있었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남아있는 거야. 내 기록으로. 근데 이게 임시 파일이라는 게 이제 지워지고 또 지워집니다만 포렌식을 하면 또 나와요. 피해갈 수가 없군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만약에 검사가 작정을 하고 덤벼들어서 나를 잡아넣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신경 안 쓰고 쓱 지나간 이 파일까지도 다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로 짜 맞추면 난 뭘로 기소당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범죄가 아니라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애매한 부분을 희한하게 메꿔놓을 수 있는 것도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섭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털면은 내 인생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일종의 빅브라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작정을 하고 해킹을 하려고 들을 거야 핸드폰. 그래서 아이폰이 계속 잘 팔리는 거지. 아이폰이 그렇게 보안이 잘 된다면서요. 내가 그래서 아이폰 쓴다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우리 여기 방송 장비 다 애플이야. 맞아요. 다 여기 애플입니다. 내가 애플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다음번에 휴대폰에 애플로 바꾸세요. 바꿔야겠네요. 네. 아마 우리나라 그 애플 지사는 한동훈한테 감사장 보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돈봉투 부분은 다 무죄가 나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유죄는 뭐가 나온 거예요? 유죄는 뭐가 나왔냐면 먹사연에 관련된 후원금이 유죄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전에 그 여수 산단에 있었던 박용아 이것도 같이 유죄가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뭐 4천만 원인가요? 4천만 원이었죠. 제가 뉴스를 오늘 지하철 타면서 쭉 보고 왔는데 그 뇌물죄도 같이 유죄로 판단된 것처럼 쓰는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원래 이 소각시설 관련돼 가지고 청탁을 했고 그래서 이 송영길한테 돈을 직접 줄 수 없으니 먹사연한테 4천만 원을 보냈다가 이 내용인 겁니다. 원래 제3자 뇌물을 뭐 이런 제3자 식이네요. 뇌물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미 이 박용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후원을 했어요. 그동안에 계속 총액이 3억 500만 원입니다. 오호. 그래서 판사님도 아니 이 청탁을 했으면 그 기존에 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게 그렇지. 상식이잖아요. 그냥 내가 임의로 낸 것
돈이 왜 더 많냐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직무 중에 민원 처리하는 게 하나의 직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맨날 민원 같은 거 들어달라고 맨날 연락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근데 국회의원한테 가서 하소연도 못 합니까? 만약에 이 하소연을 안 들으면 아예 이 국회의원은 길을 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무 관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송영길 대표 쪽이랑 그리고 먹사연 쪽 그리고 박용화 회장.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서도 사실 그 이전에 후원도 많이 했었고 원래 알던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 자체도 청탁의 자리라고 보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뇌물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 박용화 회장이 뇌물 받은 걸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듣기로는 무죄로 전 들었습니다. 소각장 부분. 예, 무죄. 소각장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유죄는 아니다. 보니까 아까 계속 기사도 나는 거 보니까 예. 제3자 뇌물이나 뇌물죄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예. 정치자금법만 유죄가 나온 걸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용화 회장 이 부분도 이거를 뇌물죄로 인정한 게 아니라 크게 봐서 정치자금으로 본 것 같네요. 그렇죠. 뭉뚱그려서 정치자금으로 본 거죠.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죄가 나왔느냐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1년의 후원금이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싱크탱크인 먹사연을 통해 가지고 7억 가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데 한 가지 단서를 준 게 제가 앞단에서 말한 것처럼 그 나경원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었고 원래 정치인들 싱크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후원금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게 사실 통상적인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고 유죄를 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그 송영길 대표를 괴롭혔던 거 그리고 언론에서 송영길 대표를 이렇게 비방했던 것이 뇌물 부분이었는데 뇌물은 다 무죄가 나왔다. 특히 이 소각장 이 민원을 해결해주고 뭐 4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 무죄가 나온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검찰이 이 송영길을 괴롭히기 시작한 이유가 되는 건 다 무죄가 나온 거야 결국에. 다 무죄가 나온 거죠. 본건은 다 무죄. 예. 사실 그 소각장 것도 본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별건에 더 가까운데.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정근으로부터 시작하면은 이정근의 별건에서 별건이 송영길 사건이 되고 이 사건에서 별건의 별건이 결국에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처음부터 시작해보면 별건이 유죄가 나온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도 그겁니다. 처음에 이정근의 녹취록 때문에 이 동봉투 사건이 시작됐고 이게 이 위수증 법적으로 잘못이 됐으니 동봉투 사건이 무죄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영장 발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영장 발부를 해가지고 먹사연을 통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장 발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 처음에 그 녹취록 과정이 문제가 됐다라고는 말씀하시고 유죄를 때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하나씩은 좀 단서를 남겨주면서 오늘 판결한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위수증 때문에 다른 압수수색이 된 거는 인정을 해주고 위수증 때문에 유죄 선고한 거는 무죄를 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조금 아리까리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네. 아마 가능성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심에 가가지고 깰 수 있으면 한번 깨봐라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참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재판 전체적으로 보면. 네,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 판사가 1심 판사로서 최선을 다한 것 같기도 하는 한 면이 있지만 또 아쉽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죄가 나온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그건 거죠. 그러니까 먹사연에서 그 정치 후원금을 받은 아니 후원금도 아니잖아. 먹사연의 운영 자금 같은 거잖아요. 사실상 이것도 그 논란이 사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냐면 이 먹사연이 진짜로 이 송영길 대표를 위해 가지고 일을 했고 그 후원금이 송영길을 위한 후원금이었느냐 아니면 그 먹사연 운영 자체에 대해 가지고 후원금이었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먹사연이 이 송영길 대표 측과 뭐 단톡방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실상 이 송영길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연이 이 송영길의 이 싱크탱크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싱크탱크라고 보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네. 그러면은 그 정치인이 정책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정책 연구를 위해서 들어가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정책 연구는 정치 활동 자금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별도의 그 재단 같은 걸 만들어요. 이게 재단을 만들면은 그 재단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또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금 처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나름 투명한 것을 유지하는데 그걸 꼭 정치 자금이란 이름으로 규제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날 정치인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하나도 없어요. 글쎄, 정치인이 참 이게 야 답답해지네. 그렇죠. 아 이게 이 부분 또 뭐라고 판결 내용이 좀 뭐 판사가 한 얘기가 있으면 좀 조금 더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 약간 뭐 그런 거죠. 이 먹사형 관련돼 가지고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 더 뭐 깨끗해야 된다. 좀 더 이런- 깨끗해야 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한 것이 약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판사님의 워딩을 제대로 기억을 못 하는 게 사실은 오늘 사람이 워낙 많기도 네. 해가지고 조금 사실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랬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이 오늘 판사 허경무 부장판사죠? 예, 허경무 부장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네, 그렇죠. 네. 그 뉴스타파가 지금 받고 있는 네, 재판이죠. 뉴스타파 대 윤석열 사건. 예, 이 맞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이 판사가 이 판사인데 뭐 뉴스타파 사건도 보면은 꽤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아쉽네요. 판결상에 보면은 본인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정치인들도 이런 싱크탱크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 보면은 예, 그렇죠. 뭐 기존의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그런 이제 단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자체를 그렇게 올바르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판사님.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정치 자금을 받는 우회 루트 아니냐. 예. 이걸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뭐 대법원에서 판단할 거고 나는 유죄로 판단한다. 예. 뭐 그런 취지였네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정말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에는 검찰이 선별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검사들 마음에 맞는 검사들 지들 가까운 국힘당 정치인들은 하나도 기소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당장 뭐 지금 글쎄 주변 조직이 되게 많을 텐데 외곽 조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외곽 조직.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대선 뛸 때 외곽 조직들이 꽤 많았고요. 그 외곽 조직의 자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이제 별도로 다 조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과 같은 판결이 되면은 이거 다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진짜 이 명목이 죄라면 지금 주변에 있는 그 정치인 분들 중에 그 외곽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죄 때리고 다 감옥에 가야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싱크탱크라는 게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 때는 정책을 연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돕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역할이 싱크탱크 정책 연구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정책 연구가 앞으로 상당히 부실해질 우려도 있는데 그렇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기후, 환경 그리고 남북 관계 이런 거 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참고해가지고 이 정치인들은 자기가 발언한다거나 그럴 때 조금 설득력을 더하는 거죠. 근거를 더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기관에서 또 학교에 연구 용역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연구 용역을 받아가지고 교수님들도 활동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일종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다 이렇게 배관시하게 되면 향후에 상당히 곤란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연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위수증 부분에서 확실히 못을 박았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먹사연과 관련된 판결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조금 아쉽죠. 연구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 돈봉투 사건이 결국 무죄가 나왔다는 거. 결국 무죄가 나왔다. 그럼 검사들 뭐 한 거야 도대체? 그 난리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재판 안에 들어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위수증 관련된 이야기, 돈봉투 관련된 이야기. 그게 사실 가장 줄을 많이 이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먹사연은 사실은 한쪽 사이드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란 별로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맞아요. 그게 유죄가 나오고 정작 많이 다뤘던 돈봉투는 무죄가 나왔다. 그렇죠. 한편 보면은 판사가 검찰의 체면 치레를 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사이드 곁다리만 유죄를 하고 몸통은 무죄를 하지 않았나 일종의 타협 같은 그런 판결이었다 이런 생각마저도 드네요. 전에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1심에서는 약간의 유죄를 주고 2심에서는 무죄 때리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재판도 네.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식의 재판은 2년씩은 안 때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 이래놓고 나중에 이제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어요. 집행유예 2심에는 2심에선 징역형은 그대로 두되 집행유예로 바뀔 수도 있고 예.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상당히 일단은 좀 아쉽지만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으네요. 예,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돈봉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검찰이 그동안 뭐 녹취록 막 틀어주면서 마치 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떠벌이 됐지만 그게 다 말짱 황이었다. 그렇죠. 예.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이정근 녹취록, 그 돈봉투 사건 녹취록 나오는 거 보면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단일한 통화에서 그 내용이 다 나왔다면 모르겠을 때 각각 다른 시간에 각각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용을 짜 붙여서 돈봉투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다. 과연 이거를 인정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이게 만약에 설령 위수증 그 색깔이 짙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녹취록에서 이게 다 나왔다면 이 얘기가 또 달랐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 판사들 분위기가 위수증이라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체적 진실에 가까웠다면 아마 이것을 유죄로 했을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 다른 날짜에 각각 다른 사람과 통화한 것을 조금씩 잘라 모아서 짜집기를 해서 하나의 돈봉투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런 거라면은 이거 돈봉투를 인정하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게 왜 위수증이 되느냐면 보통 핸드폰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포렌식을 하잖아요. 예. 그럼 파일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거는 관련 있는 거고 관련 없는 거고 이렇게 이거는 빼세요. 이거는 관련 없는 거예요. 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건 돈봉투 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참관을 했다면 다 빠졌을 거라는 거지. 열어볼 생각조차도 안 해서 못했을 건데 그렇죠. 열어봤다라는 거는 지들 열고 싶을 때 막 열어봤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당하냐? 아무리 임의로 제출한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막 열어봐도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지적한 거라고 보이는데 한편으로 좀 아쉽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아쉬운가요? 어떤 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사실 조국 대표가 문제가 나와야 돼요. 조국 대표 유죄가 나왔잖아요. 12월 12일 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 시작은 정경심 교수하고 정경심 교수의 그 당시에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 조작은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놓고 주가 조작 무죄가 나오니 그잘 안 나오니까 갑자기 자녀의 입시 비리로 들어갑니다. 예. 입시 비리도 처음에는 조민 씨 딸 얘기였다고. 음. 근데 갑자기 아들 것까지 번져요. 그리고 아들 거에 번지는 것 중에서도 갑자기 쪽지 시험까지 번집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 가족 단톡방, 조국 가족 단톡방에서 나온 얘기예요. 카톡방.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만약에 포렌식 절차를 밟았다면, 디지털 증거법 절차를 밟았다면은 추출되지 않았을 증거인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정근 녹취록에서 사용된 이 송영길 대표 재판에서 사용된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위수증이니까. 위수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행히도 이 송영길 대표 재판에서 이 위수증이 인정돼가지고 법리적인 그런 것도 상당히 큰 사건인 거죠. 법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 의미가 있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판결이 나가지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엄 국면에서 송영길 대표한테 무죄가 탁 나왔다면 이 분위기가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판사가 약간 눈치를 보지 않았냐는 또 의심도 해보게 되네요. 예. 허경무 판사가 그동안 뭐 비교적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판사라고 보여집니다만 또 아쉬운 측면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다른 재판도 있죠?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은 이 박정훈 대령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네요. 네, 그래서 10시에 선고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박정훈 대령 선고를 보고 다시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박정훈 대령이 어떤 결과를 받을지 약간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긴장이 확실히 되는 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원래 군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유죄를 때린다고. 기본적으로 유죄예요. 그러니까 무죄라는 개념이 없대요. 기본적으로 유죄인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요즘에 국민들의 그런 관심도 있기 때문에 무죄를 한번 기대해 볼 법한 하고 혹시나 2심으로 넘어가면 군사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원 고등법원으로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차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법한 재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이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강지호 기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